떴다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국적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25년도 기재 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항공기가 퇴역을 하고 또 새롭게 도입이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빙 이륙합니다. 저희가 2024년 초반에도 2024년도 기재계획에 관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어떤 비행기가 도입되고 또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항공기 기재계획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기재계획은 바뀌게 되고, 특히나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생산 차질이라도 하나 발생하게 되면 항공사들이 마련해놓은 1년치 스케줄이 다 꼬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초반에 잡아놓은 계획이 끝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한 해 어떤 비행기들을 새롭게 만나고 또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면 지금 현재에 제출한 자료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이 시점에서는 유의할 수 있으나 우리 방송이 편집돼서 올라가는 시점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확정된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요.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신 내용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량은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처음부터 보면 보잉 747-400 한 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747-400이 아직도 운영을 해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옛날에 001호기로 썼던 항공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7478i입니다. 요것은 이제 대한항공이 작년에 5대를 미국에 있는 항공사에게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7478의 3대를 처분할 계획이다 보니까 총 8대 있던 것을 3대 처분을 하면 올해 이제 5대의 7478i가 남게 되죠. 아시겠지만 747-8의 여객기 모델의 최신판인 747-8i의 마지막 모델을 들고 들어온 게 대한항공입니다. 747 팬들이 또 대한항공의 747-8i 처분 계획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데, 아마 어떤 비행기를 판다라는 것까지는 여기 내용에서는 파악을 하진 못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것들부터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7 시리즈 중에서도 일부 이제 퇴역을 하는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330-300 이제 22대가 있는데 22대 중에서 2대를 처분을 합니다. 330-300 시리즈는 사실 예전에 한번 세부에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관리 감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기 시작을 했었던 기종이다 보니까 2대를 이제 퇴역을 시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7378입니다. 이 7378이 5대가 대한항공 있는데 신규로 5대 3대를 도입하고 2대를 처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737 맥스 이거 뭐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처분을 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대 처분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다. 촬영 시점에 취소가 됐고요. 이 처분이 뭐냐면, 원래 이 2대를 대한항공이 판다는 말이 아니라 이 2대를 진에어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라는 거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바로는 처분 계획이 없다. 원래 7378을 2대를 진에어에게 주기로 했고, 그 말은 진에어 입장에서 보면 7378을 2대를 도입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대를 대한항공이 도입을 해서 진에어에게 주려는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보잉의 생산 차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안에 보잉의 7378 2대를 대한항공이 들어와서 진에어에 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3대 도입 2대 처분이라고 돼 있지만 아니다. 그것 아니고 2대만 도입을 한다. 대한항공만 2대를 도입해서 대한항공이 쓰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진에어도 올해는 737-8을 들고 들어올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물기는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330-200을 한 대 도입해서 한 대 처분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대한항공이 A330-200이 5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합병에 대한 전제 조건 때문에 TA에게 5대를 배열을 해줬죠. 그래서 5대가 없어서 아예 한 대도 보유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올해 한 대를 도입해서 한 대를 처분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좀 단독으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었습니다. 5대의 A330-200을 받은 티웨이 항공이 추가로 올해 하계에 원래 아시아나 항공이 떴던 유럽 노선에 모두 취항을 하려면 비행기가 부족합니다. 3대 정도가 부족해서 티웨이 항공이 대한항공과 어떤 협상을 했냐면 A330-200 한 대를 받고 보잉 777 항공기 2대를 받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잉 777은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리스기를 대한항공이 구해서 777 항공기를 이제 티웨이 항공에게 2대를 주기로 했고, 나머지 한 대는 A330-200 역시도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빌려와서 티웨이에게 이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A330-200은 티웨이 항공에게 추가로 전달해야 될 항공기를 말하는 거고, 대한항공이 그걸 한 대를 어떻게 보면 리스를 해오든지 리스에 도움을 주든지 아무튼 대한항공 주체를 도입을 한 다음에 곧바로 티웨이에게 준다. 요것 때문에 A330-200이 도입한 대 처분한 대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잉 787-9, 보잉 787-10이 현재 18대가 합쳐서 있는데 올해 11대를 도입한다. 아우 좋아, 도입하는 거 좋아. 언제든 뭐 대한항공이 이제 드림라이너 9, 10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괜찮은데 처분을 3대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돌고 들은 거 왜 갑자기 바로 처분을 합니까? 완전 새 비행기인데. 요것은 약간 복잡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예민한 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3대 처분 계획은 없다. 그런데 변비행의 취재 결과 없는 게 아니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양사 합병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항공사를 데려오라고 했고, 유럽 노선은 티웨이, 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어를 대체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어프레미어가 갑자기 많은 항공기를 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보잉 787-9 항공기를 4대를 에어프레미어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겁니다. 이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처분이지,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한항공으로서는 에어프레미어에 하려고 했던 그 책임을 이행을 한다. 그걸 하는 거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를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엄연히 따지면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항공사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애매하나 대한항공이 그 책임을 다하는 건 맞다. 에어프레미어가 보잉 787-9을 4대 리스사로부터 가지고 온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던 사실인데, 리스를 해오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많이 도움을 줬다. 대한항공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항공 항공기를 처분을 하지 않지만 대한항공이 계약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비행기 4대를 리스를 해서 프레미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거는 맞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380을 보십시오. A380-800 항공기가 7대가 있습니다. 2024년엔 대한항공이 10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3대를 퇴역을 시키면서 7대가 남아있는 거고, 원래는 2026년에 A380을 퇴역시키겠다라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변비행에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A380을 대한항공이 더 쓸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올해 퇴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원래 A380을 모든 항공사들이 빠르게 퇴역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것의 대체자로 했던 뭐 350이든 777X든 이런 것들의 도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A380을 더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겼고, 대한항공 역시도 퇴역을 좀 미루면서 A380을 쓰기로 했는데 이 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A380-800은 7대가 그대로 쓰여진다. 올해 계획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변비행은 항상 발빠릅니다. 저희가 A380을 더 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미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이 계획을 보니까 A380-800을 올해는 퇴역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나입니다.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거는 없는데 321-200 항공기 한 대를 도입하고 2대를 처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맞다 아니다 라고 말은 안 해주는데 이 2대는 에어 부산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는 아닙니다만 1대는 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따 에어부산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약간 놀란 게요, 보잉 767 항공기가 아마 세계에서 뭐 한 대 남았으려나? 아마 거의 유일한 항공기일 수도 있는데 300 항공기, 아무튼 보잉 767 이 항공기 한 대를 올해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처분이 안 됐구나. 저는 정말 타보고 싶었던 이 항공기를 드디어 퇴역을 하겠다, 처분 계획이 한 대가 나와 있습니다.
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767 항공기, 전 타보고 싶지만 탈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747 화물기, 767 화물기 총 13대를 모두 처분을 하죠. 왜 처분을 하냐? 이제 이거는 에어 인천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네요. 어쨌거나 이제 양사가 합병을 했으니까 올해는 아시아나항공의 그 플릿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대부분 컨트롤을 할 텐데, 올해 이제 아시아나는 보면 이제 도입도 그렇고 처분도 그렇게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767-300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먼저 보겠습니다. 제주항공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737-8을 4대를 도입하고 반대로 737-800 중에 4대를 처분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리스 계약을 보통 7년에서 9년 정도 맺는데 그것에 이제 만료가 된 항공기들을 다시 이제 반납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어부산을 보면 A321-200을 2대 도입하고 2대 처분하고 A320-200을 한 대 처분한다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변경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 에어부산은 A321-200을 2대 도입을 합니다. 2대 도입을 하고 320-200 1대, 그 다음에 321-200 1대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항공기 대수에는 변함이 없고요. 321은 2대 들여오고 320은 1대, 321 1대, 총 2대가 나가서 변함은 없지만 321 기재가 1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부산이 A321-200을 2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방식은 에어부산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사면 그것을 다시 이제 대여받는 방식인데, 에어부산과 아시아나는 이 부분의 취재에 대해서는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다, 양해해 달라. 왜냐면 사실 기재 계획은 변동도 있긴 하지만 기재를 어떻게 돌리느냐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인을 안 해주는 거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321-200을 2대를 주는 게 맞고 그것을 에어부산이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TA항공의 경우에 눈여겨 볼 만한 게 777-300ER 항공기 2대를 도입한다 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추가로 A330-200 5대 플러스 A330-200 1대, 그리고 보잉 777-300ER 항공기 2대를 더 지원을 한다라고 했고, 그걸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777-300ER 2대를 TA항공이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0 1대, 200 1대 해가지고 총 2대가 이렇게 도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대한항공이 TA항공에게 추가로 지원하려는 A330-200 그리고 보잉 777-300ER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TA항공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스타항공은 깔끔합니다. 7378 기존 5대에서 추가로 올해 5대를 들여와서 드디어 이렇게 되면은 이스타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20대가 됩니다. 한때 한 18대, 20대 이상도 갔었나? 아무튼 이스타항공이 잘 나갈 때는 그랬는데, 파산 직전에는 정말 3대까지로 줄여드렸었고, 이후에 회생을 하고 살아나면서 항공기가 지금 15대에서 올해 계획대로만 된다면 20대까지 늘어나면 정말 이거는 감개무량한 성과이자 부활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자, 에어로케이는 A320-200 항공기를 6대 갖고 있는데 올해 5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와, 이거 320이 사실 씨가 말라 했는데 이것을 과연 5대를 원하는 만큼 들여올지는 솔직히 저는 퀘스천 마크. 아무튼 노력을 하겠죠. 네, 프레미어는 787-9를 기존에 6대를 갖고 있는데 올해 도입을 3대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과정이 있으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프레미어에게 787-9 4대를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의 일환을 좀 지키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여기 3대의 도입으로 787-9 세대 도입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어 인천은 여긴 도입 뭐 2대만 나오는데 747-400 항공기 2대를 도입한다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 거를 모두 다 갖고 와서 올해 6월 7월에는 반드시 떠야 됩니다. 747을 띄워야 됩니다. 띄울 때까지 지금 뭐 한 대를 들여와서 시험을 하니 많이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에어 인천 입장에서는 747-400이 항공기를 도입은 뭐 당연히 아시아나 걸 다 갖고 와야 되고 6월 7월에 반드시 띄워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문제없이 띄울 수 있는지는 우리 항공업계가 참 재밌게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변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에서 입수한 2024년 12월 말 기준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 계획을 가지고 2025년에는 어떤 비행기를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또 떠나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항공기 도입 운영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중간에 뭐 놓쳤거나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더 남겨주시면 서로 또 이렇게 많은 댓글을 통해서 정보를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변비행은 올해 안에 정말 사고 없이 안전한 항공업계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